풍수 강의에 오늘 낮에 현공풍수 1, 2편 올려놨고 수맥과 하트만 맥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들어가 보시거든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세요. 구독 돈 안 듭니다. 오늘 4주도 오늘 간단하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유튜브에 올릴 계획인데 여러분들 그 기초 가는데 살아가면서 기초를 할게요. 우선 이제 이렇다 한 내용만 설명을 하고 사주를 보려면은 우선에 알아야 되는 게 음양이죠. 음양. 이게 기초입니다. 그 집에서 물론 방송도 듣고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하지만은 집에서 그래도 책을 좀 보셔야 돼. 제가 주역 사주 풍수 뭐 등등 강의를 하는데 전혀 안 보고 오셔가지고 듣고만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그냥 음양하면 좀 생소하잖아. 아는 사람은 다 아지만은 모르는 분은 또 음양하면 음양이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아셔야 되고 또 제가 쓰는 게 이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어렵더라도 용어가 어렵더라도 들어야 돼. 제가 주역 23년 강의했는데 23년을 듣는 사람이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행이죠. 오행.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천간지지를 아셔야 된다. 이 세 개에 대한 내용을 환하게 아셔야 사주 풍수 주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동양학의 기초예요. 간지는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음양은 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음양은 음은 이렇게 구호를 표시하고 양은 이렇게 표시하고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다.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다. 그렇죠? 그건 다 아잖아요. 그런데 이 음양을 어떻게 운영을 하나만 오행으로 운영한다. 그렇죠? 오행으로. 이게 바로 사계. 음양은 뭐죠? 주야죠. 주야. 밤낮이죠. 이거는 뭐죠? 사계죠. 사계.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주에 중간에 장마를 엮고 그러면 음양 오행의 간지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의 법칙이다. 밤낮이 왜 생기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24시간 도는데 12시간은 음이고 12시간은 양이다. 그럼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어떻게 해요? 365.242일, 365일을 태양을 주변을 돌잖아요. 거기서 생겨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사계잖아. 중간에 장마철을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오행으로 하자. 이게 목화토금수로 표시를 하자.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는 기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으로. 질적인 개념은 나무고 불이단 말이야. 기적인 개념은 이거요. 발산하는 성질, 일어나는 성질, 왕성한 성질. 그래 이거는 인예, 신, 의지, 오상으로 비교하는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그 이 오행 안에 목 안에 뭐가 들었어요? 목 안에 들어. 이 목이라는 안에 이걸 방일.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세분화시키는 게 간지다. 육식갑자로. 갑자을 주병인정 육식갑자로 돌아가는 게 2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이 간지의 원리로. 그러면 음양, 오행, 간지의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동양학의 진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렇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목화토금수도 목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을 것이다. 알겠지? 또 파도 마찬가지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이거를 주역에서 일양지위도라 그래. 일양지위도. 내가 이야기하다가 사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딴 길로 갔었어. 이제 그래서 어렵다 캐. 여러분 우리 우암 송시열 대감 묘소를 요번에 방문하려고 했다가 뭐하고 다음 기회에 미뤘습니다. 거리가 괴사일에 멀어가지고 반기문 생가에 가고 반기문 우대 선조 묘소에 가고 양촌 권근 선생 묘소에 가고 거기에 우암 송시열 대감한테 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 생략해버린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바로 우암 송시열 대감이 요즘 말하면 학회 논문이죠. 도를 깨닫고 본인의 입지를 세운 게 일양지위도요.
이름 일양지위도입니다. 이게 주역 계사전 상경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름 일양지위도니 대지자 선야고 성지자 성양이 인자견지에 위지인하며 지자견지에 위지지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락으로 군자손이다. 세상의 도는 한 번 응하고 한 번 양하는 데 있다. 변화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도는 주역에서부터 역학에서부터 역에서부터 이렇게 발생되어 나가다. 한 번은 양이 되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낮이 되고 한 번은 밤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래 이거를 천간 간지에 붙이니까 이거는 갑이 되고 음양오행이 되죠. 갑이 되고 을이 되고 병이 되고 정이 되고 무기경신임계가 되더라. 그럼 지지는 다르겠죠. 자, 지지는 뭐가 되겠어요? 지지는 여기는 인묘 사오 진술 충미 두 개죠. 두 개씩 먹죠. 요거는 신이 되고 요거는 유가 되고 요거는 해가 되고 요거는 자가 되더라. 그리고 간지 사상이 여기서 천간지지의 사상이 여기서 다 나오죠. 왜 간지라 하는 건 1년 12달이다. 그렇죠. 하루가 12시다. 왜 선생님 1년 12달입니까? 10달 하면 되기인데. 그렇죠. 황도의 주기가 돌아가는 게 12주기란 말이야. 한 각도가 얼마예요? 한 주기가 30간격 황도의 주기가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이 움직인다고 맞죠. 요즘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에 지구가 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주역에 보면은 주역의 공계에 지유이동이 강하고 지동설을 벌써 5,000년 전에 주장했어요. 주장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에는 음과 양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5,6기설이 나타난다. 5,6기설이. 이것을 조합해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게 사주명입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도입해서 써먹는 게 사주명이고, 공간적 개입에 도입해서 쓰는 게 삼합풍수다. 근데 삼원풍수 달라요. 지금 강의하는 현공풍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도입해서 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이거는 계절로 이 방위로 본다면 동쪽이다. 목만 가지고 이해합시다. 그렇죠? 목만 가지고 동쪽이다. 색깔로는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이 된다. 맛은 무슨 맛이 돼요? 신맛이 된다. 오장육부로는 간이 된다. 육부로는 쓸기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외상으로는 근육이 된다. 그렇죠? 냄새로는 누린내가 된다. 종교로는 유교가 된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들. 그 다음에 이건 뭐요? 풍이 된다. 풍이 된다. 이 풍은 뭐죠? 바람이죠. 맛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신맛이라 했죠. 신맛. 그러니까 목기가 고장난 사람, 간이 고장난 사람은 바람을 싫어하고 간이 고장난 사람은 이거 봄이라 했죠? 계절에 바람 부는 봄이 싫다. 주역의 괴상도 오손풍 이게 봄이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풍하게 바람이라고. 자, 그런 사람은 그러면 뭘 먹으면 좋겠나? 신맛을 많이 먹으면 시끄러운 맛을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게 황제 내경의 영주편 송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황제 내경에다 도입을 했다. 자, 이런 원리예요. 전부 다. 이런 원리요. 그러면 여기 사주에도 건강이 나오죠. 건강, 성정, 성향 다 나오죠. 가족관계, 사회성 다 나오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 맞다? 김선생님? 5만 프로 맞다. 그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면 돼. 왜 100%밖에 없는데 5만 프로 그런 대답하면은 그거는 뭐라 했지 아까? 우리나라 말로 스톤헤드. 그건 영어죠. 스톤헤드. 베트남 말로 뻥꼴.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 이런 원리를 계속해서 이제 한다 이게죠. 자,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기초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사주라 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모년 모월 모일 1900 몇 년 가만 몇월 며칠 하는 음력 양력 시간을 쓰면 여러 개 사주가 나오죠. 사주 무용론 하는 것도 나와요. 요새 웨이첼리 대만의 위첼리 이후에 사주로 보자 육주로 보자 하는 것도 있어. 왜요? 자인계, 축계, 신기 이거를 5주, 6주로 나눠서 보자 하는 설도 있고 또 이 자체를 사주라 하는 자체가 뭐죠? 네 기둥이죠.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팔자죠. 이거를 내운까지 포함해서 5주로 보자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건 말장난이에요. 뭐로 보든지 간에. 그러면 이 사주를 연월일을 작성해가지고 사주를 작성하는데 연주, 월주, 일주시주,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말년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집의 부인, 아들, 딸 이래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원형이정이다, 생로병사다, 생장수장이다 다 되죠? 이렇게 본다. 이걸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주의 중요한 게 격국용신이죠. 어떤 격을 가지고 있고 용신이 무엇이냐 이게 여기에 싸움이야. 그런데 이 공부를 격국과 용신을 가지고 격국은 뭐죠? 미정을기라 하는 게 투출된 게 뭐죠? 을이 투출됐죠. 투출됐다는 용어 자체가 여기에 자 이거는 뭐죠? 천간이죠. 천원이고 요거는 지원이다. 그죠? 요 속에 들어있는 거 어머니 요거는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는 아버지 씨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요 간지요. 요거를 뭐라 했죠? 지장가이라고 해서 지장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간이다. 어머니 뱃속에 감추어진 아들 딸들이다. 이래 보면 된다. 그런데 봐요. 이거를 여기 중기 정기래. 이 기운은 앞에 기운을 받아왔는 거고 요거는 중간 기운이고 요게 이제 우리 역학은 사람은 미리 나온 게 형이지만 역학은 늦게 나온 게 형이요. 그 여기 중기 정기인데 요게 바로 최고의 바른 기운이라고 하는데 자 바른 기운이 위에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요 놈은 있나 없나? 요게죠? 근데 요거는 치면 안 되지. 요건 안 되지. 이건 치는 아닙니다. 그래 요거는 있나 없나? 있죠. 그러면 지금 힘이 뭐가 강해요? 요 투출대 요 힘이 강하겠죠. 그러면 을이 용하고 사이가 뭐가 되죠? 자, 을 한번 볼게요. 편인이죠. 그럼 요게 무슨 격이다? 편인격이다. 요게 격국이야. 그러면 선생님 격국이 왜 필요합니까? 하면은 양복을 입었느냐 예비군복을 입었느냐 갓을 썼느냐 안 썼느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판별하는 데 필요하겠죠. 외양을 나타날 때 또 있어 밀락하면 무슨 격이다 이래야 되잖아. 무슨 격이다. 위에 것을 격이라 하고 밑에 것을 국이라 그래. 격국.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외양이 번듯한 사람은 격조가 있는 사람이죠. 대금하고 해가 댕기면 안 되죠. 어디든지 댕기더라도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격조 있게 해가 댕겨. 격조 있게 해가 댕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일단은 신원섭판 외양이죠. 그 입을 띄면은 또 촌스러우면 안 되지만은 외양에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용신을 잡아야 돼. 용신을. 자, 용신을 잡는데 자, 용신은 뭘로 할까요? 이 사주가 신약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약. 자, 우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선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를 부호를 표시해보면 플러스지요? 화지요? 양화지요? 요거는 음화입니다. 요거는 음목이고 요거는 음토고 요거는 음화고 음토고 요거는 양금이고 요거는 음수고. 아니 우리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응? 많이 알아. 그래 하면 돼. 그래 하면 되지 뭐 소리야. 자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자 목생화 그렇죠. 그렇게 목생 요거는 요게 1번입니다. 요게 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목생화 부호가 같으니까 어떻게? 부호가 같으니까 요 뭐라고 써 있어요? 편인이죠. 내한테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죠? 어머니도 되고 식모도 되고 유모도 되고 친모도 되고 어머니다. 자 요거는
화화가 같다 그죠? 화화가 같은데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니까 이걸 뭐라 해요? 겁제. 내 재물을 탈취한다고 해서 겁제. 가족 관계로 말하면 뭐가 돼요? 형제, 이복 형제, 사촌 형제, 누이 동생 다 되겠죠. 왜 이제 가족 관계로 하면은 가족 관계로 이야기해야 이해가 빠르다고. 그래서 가족 관계로 설명하죠. 요거는요 화극금 내가 죽이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내한테? 제죠 제. 쟤는 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제죠. 남자 사주라면은 부인에 해당됩니다. 그죠? 부인에 해당된다. 여자 사주는 정재물에 해당된다. 남자 사주도 정재물에 바로 내 재물 월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건 수국화 관이죠. 관은 관인데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편관이죠. 그러면 여자 사주에는 편관이 뭐가 된다? 신랑이 된다. 애인이 된다. 그렇죠? 자, 요거는 화생토 뭐가 돼요? 식신, 똑같으니까 식신이죠. 다르면 상관이죠. 또 화생토 뭐가 돼요? 요것도 식신이다. 식신은 여자 사주에는 뭐다? 아들, 딸이다. 가족관계로 아들, 딸이다. 남자 사주에는 뭐예요? 능력에 해당된다. 남자 능력에 해당된다. 요것도 화화가 똑같죠? 요거는 뭐예요? 비겁이 된다. 비결이 된다. 우선 이래 적어놔 놓으라고. 비격하는 거 내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렇게 적어놔 놓고 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를 판별하는데 우선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33%의 힘이 있고 24%의 힘이 있고 15%의 힘이 있고 9%의 힘이 있고 6%의 힘이 있다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그거 자는데 실제 판명할 때 일단 공부할 때 자 그러면은 이게 신강사주예요, 신약사주예요? 신약사주. 자, 수국화 도와준 게 없죠. 날 도와주는 불하고 날 도와주는 나무하고 두 개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많으면은 어떻게? 신강사주고. 나머지는 신약사주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이게 뭐예요? 수국화, 화생토 내 기운을 빼가잖아. 그런데 이게 이게 요 도와주는 거는 요 세 개밖에 없죠. 세 개밖에 없는데 이건 이 원령을 얻었으면 참 좋은데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되었다. 그러면 신약사주가 되었을 게 뭐 때문에 신약이 했노?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뭐 때문에 신약이 했었죠? 제일 힘이 강한 게 뭐죠? 식신. 그렇죠. 원령에 뿌리 받고 있는 토 때문에 그렇죠. 그럼 토를 제압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강하다? 목이 강하다. 그죠? 그러니까 목이 토를 제압해주고 목생화하니까 이거는 뭐죠? 아까 무슨 격? 편인격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하지요. 신약의 용인격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목하고 화가 내한테 좋죠. 그러면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목이고 희신은 용신을 돕는 길신은 화가 되고 용신을 해꾸지하는 나쁜 기신은 금이 될 것이고 희신을 해꾸지하는 구신은 원수구자죠. 구신은 수가 될 것이고 먹고 노는 한간 한신은 뭐죠? 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자 보세요.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목화로 흘러가면 동남쪽으로 흘러가면은 길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 흘러가면은 흉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용신론이야. 격국용신이죠.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래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참 오랜 세월을 흘러야 되고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우선 사주 전체의 전국을 이해를 해야 돼. 물론 이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보다가는 사주 전체의 정황을 보자 이게지. 사주 전체의 정황을. 사주 전체의 정황을 보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이 사주를 자 이거를 왕으로 본다 하면 이걸 왕궁으로 보고 되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신하로 보죠. 그러면은 왕이 좋은 왕궁에 앉아가지고 왕궁에 앉았다 하는 거는 목이랑 화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신나가 내한테 나를 도와주는 상태가 어떠냐를 봐야 돼.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회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회원들, 여자 회원들 7명, 8명, 10명을 데리고 다니고 밥도 사 먹고 하는 건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래 하는 걸 보니까 아주 어색하더라. 윤 선생님 이해 갑니까? 예. 그러면 내가 무슨 플레이보이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내가 같은 회원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댕겨도 괜찮은 정도의 기반도 돼 있지만은 그게 그 주변 상황이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형국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노 하면은 이거를 이 전체를 논이나 밭으로 보자 이게지. 되죠? 전자 논답자로 보자 이게지. 자, 이거를 전체를 논이나 밭으로 본다면은 논밭의 상황이 기름진 논밭일 수도 있고 척박한 논밭일 수도 있고 가물어 있는 논밭일 수도 있고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논밭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기름진 논밭이라 하면 어떻게 사주가 좋다? 그러면 일생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대우를 뭐로 본다? 대우를 기후로 보자 이겠지. 환경으로 보자 이겠죠. 자, 이거를 환경으로 보자. 환경으로 보자. 아니면 기후로 보자. 기후로. 자, 기후로 보자. 그런데 이 척박한 논밭이라도 기후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할만하죠? 우순 풍조 잘 떼가지고 비 잘 오고 눈 잘 오고 뭐 해가 하면 잘 길러지잖아. 그러니까 사주를 이해할 때 물론 용신격국을 가지고 평생을 시들어야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 상태를 밭이라는 상태, 왕궁이라는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밭이나 왕궁이라고 상태를 놓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이 일주가 일간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병하든 정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주가 수기유행하고 도와주는 상황이 많으면은 기름진 논밭일 것이고 수기유행하지 않고 급신이지나 자아이생 내가 남을 살려주고 내한테 와서 머무는 일이 좋지 않은 사주고 귀신이 득실거리는 사주고 뜨면은 내가 사는 게 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논밭이 척박하더라도 사주에 뭐 그런 말 적천수미 명나라 때 임철조 선생이 내가 늘 붙은 문장이다. 명호 불여운호. 그렇죠? 명호 불여운호. 명 좋은 것이 사주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운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 때 사주가 좋은 거는 그랜저고 이 운이 좋다 하는 거는 고속도로다. 그래 그랜저를 타고 고속도로 타려면 참 좋은데 사주가 나쁘면 티코를 타고 운이 좋으면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고 그랜저를 타고 이 운이 나쁘면 어떻게 자갈마당을 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명 좋은 게 운 좋은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안 그래요. 사주가 좋아야 돼. 예. 여기에서 배반자 사주 요절하는 사주 맞죠? 좀 못 사는 어때? 사람이 그래도 정의의 사나이가 돼야 되는데 아주 야비하고 얍삽하고 있어. 내가 그것도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얍삽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논밭에서 이 환경이 좋으면 더 좋을 것이고 척박한 땅이라도 기후가 좋으면 좋을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는 뭐가 되느냐 이겠지. 세운이죠. 한해 한해 오는 세운이죠. 요거는 파종기가 된다. 파종기가 되겠다. 이거는 밭이고 이거는 기후고 이거는 파종하는 시기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월운이죠. 월운은 파종기를 보조하고 여기 대운기 여기에 시기를 보조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묘 일진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일진은 안 좋아도 별 문제가 없다. 하루니까. 하루를 굶어도 죽진 않는다.
10년 대운이 나쁘고 1년 세운이 나쁘면 1년 동안 고생이고 10년 동안 고생인데 이건 하루만 비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원래 이래 중요하다. 이래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다. 이지. 임철조 선생이 동의합니다. 세운은 임금과 같고 대운은 신하와 같고 이거는 뭐죠? 백성과 같다. 사주는 백성과 같다 했어. 이 사주 자체가 백성이래. 그러면 세운에서 이걸 충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흉하지 않은데 내 운에서 세운을 충한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요.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하루 굶으면 되는데 하루 굶는 거는 좋은데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순간에. 이 일진은 한순간에 좋잖아요. 뭘 행사를 할 때 일진만 보지 말고 이 전체 환경을 다 봐야 돼. 전체 환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진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얘기죠. 또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면은 격국하고 용신만 자꾸 매달리면 해석이 잘한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는 게 피폐할 거 아닙니까? 가난할 거 아닙니까? 죄가 없어도 잘 사는 수 있죠. 이 어른은 식신상관도 없고 편인정인도 없는데 공부를 뭐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없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해요. 사주 정황을 다 봐야 돼.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수기유형 사주면은 식상이 없어도 인성이 없어도 공부 잘하고 재관이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주안점은 인성을 공부의 학문 속으로 두고 재관을 관성으로 보자. 돈 버는 걸로 보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꼭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라. 그러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그렇게 아시고 그럼 사주를 한번 풀어보자.